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희망이 되게 있잖아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넘어서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나타나는 거 순간 그냥 빨리 병원에 가라는 응급신호거든요. 5시간 안에, 아무리 늦어도 6시간 안에 혈관을 뚫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사망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거든요. 암은 그 다음 순위일 만큼, 특히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가 뇌졸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졸중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는데, 뇌졸중 중에서 제일 이제 흔한 거는 뇌경색입니다. 예전에는 뇌출혈이 좀 많았는데 말 그대로 혈관이 팡 터져서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0년 사이에 이게 뇌경색 환자도 거의 10% 이상 더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뇌혈관 질환 환자가 48만 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50만 명으로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52만 명, 거의 뭐 몇만 명씩 확 늘고 있거든요. 뇌경색이 갈수록 늘어날 이유는 혈관 질환이 많아져서 그렇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뇌경색 또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4, 5배까지 올라가고, 당뇨가 있으시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연령이었고, 예전에는 80세 이상에서 뇌졸중이 되게 많고 사망으로도 많이 이어졌는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50대부터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암 같은 경우도 젊은 층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 같은 이치예요. 겉에 액면가는 요즘 동안이 되게 대세고 많긴 한데 환경이 또 찌들고 혈관도 안 좋아지고 몸속은 더 늙어가고 있어서 더 빨리 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MZ라서 젊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잘못하면은 나도 이러다가 뇌졸중, 까딱하면 빨리 올 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 있죠? 나노 플라스틱, 이것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굉장히 미세한 입자거든요. 이 입자가 몸속에 축적이 되면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색전증을 유발을 해서 결국엔 뇌졸중과도 연관이 된다고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온도차가 너무 급격한 거죠. 이 온도차가 급격하면은 혈관이 팽창됐다 수축됐다 왔다 갔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 특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찬바람이 불면 이제 다들 이제 싫어요. 긴장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찬바람 불면은 뇌경색 환자가 급증합니다. 특히 한겨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뇌경색으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급격한 온도 변화와 플러스 배달용품 일회용기 많이 먹는 젊은 층,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혈관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모든 게 맞물려서 뇌졸중 환자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 같은 경우에는 사기나 온 전신에 퍼지지 않은 이상 치료를 하고 희망이 되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넘어서면 치료가 힘들고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암 같은 경우는 제가 전조 증상이 딱히 없다고 눈에 말씀드렸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에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멀티플하게 확 막히지 않고요. 한 군데가 탁 막혀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라서요. 이거는 사실은 나타나는 거 순간 그냥 빨리 병원에 가라는 응급신호거든요. 결국에는 편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여서 FAST라고 하시면 돼요. F가 face고요. A가 arm, 이제 팔이죠. S는 speech, 그다음에 T는 time이에요. 골든타임이 있다 이 소리고요. 그래서 face는 뭐냐, 안면마비를 말을 하는 건데 한쪽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입이 삐뚤어지는 거죠. 한쪽은 윙크를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야장애라고 해서 여기가 멀쩡한데 이쪽 눈이 좀 안 보이고 뭔가 침침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팔다리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눈 감고 한쪽 팔만 만약에 떨어진다, 한쪽 팔 다리가 힘이 빠져서 갑자기 이상하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어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음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또박하다 이런 식으로 발음장애, 구음장애라고 하죠. 이것도 뇌졸중의 그 신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한쪽에 극심한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한 두통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두통이 나타난다, 응급상황이거든요. 바로 응급실 119 전화하셔가지고 5시간 안에, 아무리 늦어도 6시간 안에 혈관을 뚫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이 중요하다. 4, 5시간 안에 가면 혈전 용해자라고 해서 약물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혈관이 막힌 지 얼마 안 돼서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을 투여하면은 녹아서 이제
뚫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이제 좀 굳어버리기 시작해서요. 약물로 안 되고 영어로는 메케니컬, 기계적 트롬백토미라고 해서 그 혈전을 파괴시켜야 돼요. 영상에서 제가 전공의 응급당직 할 때 대퇴동맥이라고 해서 허벅지에 동맥이 있어요. 이게 퐁퐁 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그 혈관으로 굵은 와이어 철사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투시를 하면서 엑스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 조영제에 넣어가면서 이 철사가 막힌 혈관을 찾아내는 거죠. 막힌 혈관 초입구까지 도달을 하고요. 복부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심장을 지나서 이렇게 뇌혈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막힌 혈관을 확인을 하면은 기계적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물도 써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뭐 와이어로 뭐 이렇게 해보고, 이제 대신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뚫다가 이 뚫린 파편이 또 다른 뇌혈관을 막아서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초난이도 기술인 거죠. 저는 그래서 감히 인터벤션 파트는 전공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전공해서 응급 전선에서 뛰시는 교수님들, 각종 전문의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있을 때 잘하자, 내 몸이 건강하게 있을 때 막 쓰지 말고 관리 잘하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전에는 정말 뭐 저도 한없이 멋모르고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이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저 상황까지 안 되게 관리를 잘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솔직히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내 남편도 갑자기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어떤 분은 이런 위험 인자가 없어도 말 그대로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상식처럼 갑자기 한쪽에 나타나는 신호들, 패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안면마비, 시야장애, 그 다음에 발음장애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 팔, 다리의 한쪽 편마비, 보행장애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음장애, 발음이 갑자기 안 된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오고 어버버해진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극심한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발병한 시간을 반드시 따지고 6시간 안에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건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증상들이 일과성이라고 해서 트랜전트라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편측마비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시야장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 한 20-30분 있다가 또 좋아지기도,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분들이 체했나 보다 이러면서 손을 따거나 아니면은 막 안마를 해주고, 또 심지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경우, 이런 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괜찮아졌어. 그거는 손을 따거나 주물러 줘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일과성이라서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일과성일 뿐이지 다시 나타난다 소리거든요. 이게 잠깐 혈관이 개통돼가지고 호전이 좀 된 것 뿐이지 다시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좋아졌다면 그거로 나 이제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증상을 겪으셨으면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뇌졸중, 뇌경색 증상은 그때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놓치면 그냥 영구적인 장애로 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통해서 그 혈전을 파괴하는 시술까지 하거나, 그것도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 위험하죠. 이런 상황 자체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한결같은 잔소리 그냥 그대로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연과 금주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혈당 관리와 함께 혈관 관리가 그냥 기본 베이스로 내 혈관이 항상 튼튼한지, 고혈압은 없는지, 당뇨는 안 걸렸는지 혈당 체크 꼭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사실 누구나 상식적으로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초응급이다. 꼭 새겨 들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고지혈증이 또 되게 중요한 인자여가지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은근히 세요. 그래서 혈관 관리는 제가 뭐 말씀을 몇 번 많이 드린 적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 혈관이 끈적끈적하지 않게 해야겠다. 맑고 그냥 시냇물처럼 쫙 흐르게 만들려면은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수분 섭취,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 하시면서 당뇨에 안 걸리는 거죠. 당뇨에 걸리면 혈액 속에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끈적끈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도가 안 올라가게 도와주는 게, 내가 평소에 혈당 조절 잘 하시고 달달한 음식들, 음료들 다 피하시고, 고혈압에 안 걸린 것도 중요한 게,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이 안 좋아서 좁아져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내 심장이 힘들어서 펌프질을 미친 듯이 더
더 해야지 이 혈액이 말단까지 뿜어져 나가는 건데 혈관이 안 좋으니까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뇌졸중에 안 걸리는 방법은 혈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겠죠. 담배 연기에는 각종 혈관에 직접적인 공격하는 성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술도 마찬가지요. 알코올도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혈관의 내피세포를 비롯해서 우리 세포의 DNA를 공격하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뭐 별거 아닌 거지만 또 한번 그냥 잔소리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 증상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한테도 야, 너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평소에 좀 인지해놔라, 알아놔라. 술, 담배를 하시는 가족이 있으면은 다 위험인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평소에 이거 알려두셨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이 스스로 알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의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